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있었던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위원장의 발언이 세간의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강연 녹취록에 따르면요, 정 부위원장은 통일 로드맵 가운데 평화적인 합의 통일도 있고 동시에 비합의적 통일, 그러니까 체제 통일에 관한 것도 있다면서 체제 통일만 연구하는 팀이 위원회 가운데 따로 있기 때문에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 다른 부처에서 체제 통일에 대한 여러 상황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 부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정부가 흡수통일준비팀을 만들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정 부위원장은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서 흡수통일연구팀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발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건지 아니면 발언 자체가 문제라는 건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발언 내용은 물론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정부나 정부 관련 기구가 흡수 통일에 대한 가능성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구팀을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두고 뭐라고 한다면 이는 상당히 잘못된 주장이라는 생각인데요. 또 하나,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언을 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그거는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걸 공개 연설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공직자는 아니지만 책임 있는 사람은 공개 장소의 연설에서 발언을 가려야 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고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아침에 그렇게 춥긴 추워요. 추워요. 저 때문에 얇게 입고 나오시는 분이 있을까봐. 춥기는 추운데 어제만큼 춥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풀리고 나아지고 있어요. 있죠. 예. 낮에는 완전히 풀린다고 하니까요. 빨리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네, 중국 전통극의 기법 이름인데요. 예. 경극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거 생각했는데. 변검입니다. 변검. 병검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그 탈이나 탈춤이 있잖아요. 예. 중국의 전통 가면이 많습니다. 아하. 울긋불긋한 예. 패왕별이에 나오는. 예. 근데 그 가면이 순식간에 바뀌어요. 얼굴이. 마술처럼. 마술처럼. 네, 마술 같은 기법이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우리 학교 마술 동아리 지도교사예요. 그러시구나. 그 변검을 한번 해주시면 예, 좋겠는데요. 라루스라고 애들이 잘해요. 예. 이거 뭐 영어로 멋있게 하면 페이스 오프. 페이스 오프. 안면 그렇죠. 바꾸기. 네. 뭐 이런 건데요. 어제 오전 정부 합수단이 일광공영이라는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한다. 이런 속보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규태 회장이 체포됐는데요. 예. 사실 이게 일광공영 뭐 하는 회사지? 뭐 이규태 회장 누구지? 일반에게는 좀 낯선 이름입니다. 근데 역대 최고급 거물 무기 거래상 예. 이렇게 밝혀지고 있고요. 일단 얼굴이 여러 개입니다. 사회생활 시작은 경찰로 했는데 85년 일광공영을 설립 무기 거래상이 됐고 하지만 이제 두 얼굴로 교육과 복지 사업에도 뛰어들어요. 그래서 학교법인과 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00년대 넘어서 노태우 정부 때 시작됐던 불곰 사업이라는 것을 그게 맡아서 러시아에 관한 차관을 네. 무기로 대신 받는다. 무기하고 맞습니다. 뭐 이런 중장비로 대신 받는다. 이 거기 이제 사업이죠. 1+1으로 예, 돈을 예. 또 더 내야 돼요. 그만큼. 그런데 이게 노태우 정부 때 이 고르바초프에게 차관을 줄 때는 소련이었고요. 예. 그 이후 이제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러시아로 러시아가 바뀐 되고 거죠?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가니까 돈으로는 못 받겠고 이제 무기로 받게 된 거죠. 예. 복잡한 사업인데 어쨌든 여기에 개입하면서 뭐 거의 1,000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형성할 수 있는 예. 그런 규모의 무기 거래를 이제 책임을 졌습니다. 예. 근데 2009년에 배임과 횡령 혐의가 드러나서 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데 집행유예 이유는 뭐냐면
성실하게 사회 사업을 많이 했다. 사회 공헌을 했다. 이런 걸 인정받은 거죠. 신실한 종교인으로도 알려졌고 또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한데 75억 원이 넘는 돈을 교회에 기부를 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회장에게 117억 원을 빌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기부한 돈 일부를 또 돈을 갚는 것으로 되돌려받고 일부는 뭐 건축 비용으로 들어가고 그랬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 종교, 복지, 교육을 망라해서 교회는 진짜 뭐 네. 건물도 잘 질 수 있었겠네. 예. 돈이 많아서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합동수사단이 어제 전격 체포를 한 거죠, 그죠? 네, 예. 압수수색에 이어서 전격 체포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이분 이름은 어디서 많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언론에 알려질 때 직함은 또 달라서 예.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대표로 알려졌죠. 그렇죠. 연예인 맞아요. 클라라와 예, 예. 소속 계약 분쟁이 있었던 클라라 측이 이제 이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먼저 언론전을 폈다가 네.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되자 오히려 클라라 씨에게 좀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클라라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당신이 소름 끼치도록 싫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사건의 이제 내막을 보면서 예. 클라라 씨와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이게 이런 말이 이 회장에게 박히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감이 드는데요. 2013년부터는 또 대종상 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문화 콘텐츠 사업에도 이제 이 손을 뻗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렇군요. 일광공영과 이규태 회장 아마 이제 굉장히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또 다른 뭐 이렇게 페이스오프 얼굴 바꾸는 뉴스가 또 있나요? 이 회장처럼 얼굴이 많지는 않은데 예. 어제 홍영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뭐 두 가지 얼굴을 보여줬죠. 야당 의원들은 주로 그건 청문 대상자 다 그렇죠. 다 그렇죠. 예. 야당 의원은 이제 개인 비리 의혹, 위장 전입, 논문 표절, 탈세 이 문제 집중 추궁했는데요. 사실 야당이 홍 장관 후보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홍 후보는 이제 즉답을 피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추궁이 이어지자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선 죄송하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일부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답변이었는데요. 이거 뭐 이번 청문 후보자들 다 같은 이제 태도로 일관했기 예. 때문에 새삼스럽진 않고요. 반면에 이제 여당 의원들은 통일부 수장이 될 것인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전략, 준비 상황 뭐냐 이런 거 이제 주로 캐물었고요. 홍 후보자는 오이사 조치 해제, 대북 특사, 인권 개선 여러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북 특사를 보낼 수도 있다고 본다. 오이사 조치는 궁극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 이런 나름의 이제 소신 발언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 경과 보고서는 내일 아마 채택이 이루어질 전망이고요. 일전에 퇴임한 류길재 장관이 묘한 발언을 했었어요. 예.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하는 것 같다. 아무나 하는 자리 같다. 예, 그래서 그랬어요? 또 여권 정치인에게 또 이제 당신 일이나 잘하시지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이런 여운이 좀 남는 그런 또 청문회와 겹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야, 그런 말을 했구나. 네, 참. 신기하죠? 예, 예. 또 다른 관련 뉴스 있습니까? 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 주신 게 예. 저는 굉장히 주목한 뉴스여서 이 교수님 견해를 듣고 싶었는데 예. 이미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예. 이 통준위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위원장이죠. 그제 ROTC 중앙회가 주최한 조찬 포럼에서 통일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로드맵이 있는데 합의에 의한 통일 이게 일반적인 통일로 이제 그려지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비합의에 의한 체제 통일에 대한 팀이 우리 위원회 내에 있다. 이런 취재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이제 갑론을 박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 체제 통일이 결국은 흡수 통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청와대와 통준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팀이니까 연구야 뭐 무슨 모든 연구를 할 수 당연하죠.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긴 해서 야당의 공세는 가뜩이나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비난의 취지인데 이 체제 통일 연구팀의 존재 여부 정치적인 진실 공방으로 전개될 전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연구는 비합이든 합의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근데 이게 통준위의 가운데 있다 이런 발언이 좀 미묘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럼 공론화해서 학계에서 할 수 있도록 빼든가 이런 부분들 혹은 연계하든가
이게요.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통일에 관해서 연구하는 단체들도 많고 기관들도 많고 하는데 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뭐 그 합의 통일을 뭐 추구한다 그래서 합의 통일만 생각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흡수 통일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교수님 아까 멘트가 전 너무 이제 중요한 대목을 예. 짚으셨다 생각되는 게 그만큼 민감하고 중요할수록 발언에는 보안과 비밀이 신중히. 중요한데 맞아요. 왜 외부 강연에 가셔서 그게 좀 변죽을 울리시면 예, 이게 맞아요. 일이 복잡하게 꼬입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세요. 오히려 잘 추진될 수 있는 연구도 맞아요. 외부의 입김에 의해서 네. 되느냐 안 되느냐 시끄러워져서 이런 얘기들은 정부 내에서 비밀리에 추진하는 연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 그리고 잠잠하게 여러 해주시면 가지를 되죠. 해야죠. 네. 예. 자 그리고 또 추가할 뉴스 어떤 겁니까? 정치권이 느닷없이 이제 사드 공방인데요. 이게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의 여파입니다. 이 여당 내에서 원내 지도부 유승민 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사드 한반도 배치를 공론화해야 한다 이런 기류가 일었는데 이 군사 및 외교 전문가들 입장도 좀 엇갈리는 사안입니다. 그 사드라는 건 이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차기 체제자 이런 거죠. 체계인데 예. 이게 북한과의 관계만 보면 이 단거리 미사일도 많이 날리잖아요. 그럼요. 주로 이제 국지전에서는 단거리 미사일 전인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는 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어떤 이제 이 아시아 방어 체계 일환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북한도 북한이지만 중국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대목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야 격돌이 아니라 여권 내에 그거 신기하대요. 또 친박 이것도 신기해. 비박이 예, 맞아요. 사드라는 이 그거 신기해. 이슈를 가지고 예. 친박 비박이 다툴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이게 안보 네. 이슈하고 외교 이슈인데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갈라진 거 보면 신기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이제 그 정무 특보를 맡은 김재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게 극구 부인을 하고 나섰고요. 네. 안 되는 얘기다. 또 이제 이 비박계로 알려진 유승민 원내대표와 일부 원내 지도부들은 사드 공론화해야 한다. 근데 미국의 입장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 정부 청와대와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재미있게 3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노 이렇게 3번 부인한 것이 아니고요. 미국의 요청이 없었고 따라서 협의도 없었으며 때문에 결정된 바도 없다. 아.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노입니다. 예. 이런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혀서 앞으로 이 파열음이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논란과 함께 예. 사드 얘기, 어찌 보면 외교 국방 이야기와 국내 이제 복지 이야기가 주로 여권 내 기류의 뭔가 가름의 지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지켜볼 문제입니다. 아니 보통 외교, 국방, 안보 이런 문제에서 여당은 보통 같은 뭉치고. 입장을 갖잖아요. 야당은 비둘기파의 예, 입장, 예, 뭐, 여당은 매파의 그렇죠. 입장 이렇게 뭐 가는데 이랬는데 어떻게 여당 내에서 이렇게 의견이 다른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 재밌는 게 네. 야당의 입지가 없어요. 아, 또. 맞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신기합니다. 더 없어지는 거예요. 네. 예. 자, 오늘은 어떤 노래 듣고 헤어지죠? 네, 변검. 자꾸 얼굴이 변하는 거 이거 안 좋은 건데요. 이런 사건들이 있고요. 이 고 김광석 가수의 변해가네라는 노래를 변해가네. 리쌍의 리메이크로 들어보시죠. 리쌍이 리메이크도 있군요.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몰랐어요. 기흥 역세권 지구가 이렇게 달라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강남을 더 빨리 만나고 교통, 문화, 쇼핑을 한자리에서 다 누리는 곳. 기대하십시오. 기흥의 신중심. 기흥역 지웰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오픈정. 문의 031-281-8800. 주식회사 대농.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서울은 좀 부담되고 어디가 좋을까? 부천 옥길지구 제이드 카운티 한번 가봐요. 옥길지구 제이드 카운티? 초중고의 근린공원을 걸어서 누리고 서울이 가까워 출퇴근 걱정 없어요. 부천 옥길지구 제이드 카운티 기대해도 좋겠죠? 4월 오픈 예정 1800-7029. 한신 휴플러스 제일풍경채. 서윤이 엄마. 이모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 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을 비롯해서 여야 정말 여러 현안에서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여야 간의 종본 논란을 둘러싼 공방전 역시도 아주 뜨거운데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대테러 방지법도 여야 간의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이슈화되는 분위기인데요. 또 때마침 외교안보 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어제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두루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이시죠. 김영우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현안들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청문회 들어가셨었죠. 외교위원회시기 때문에. 예, 들어갔었습니다. 예, 어제 전반적인 느낌이 어떠셨어요? 우리 홍영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요.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야당 의원들은 그 통일부 장관 예. 갖는 어떤 무게감 이런 거 생각할 때 좀 젊다. 부족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이제 통일 비서관이었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렇죠. 이제 두 단계를 건너뛰어가지고 장관으로 고속 승진을 한 셈인데, 물론 뭐 원래 공직자 출신이 아니라 학자 출신이긴 합니다만요. 예. 그런 면에 그 질문에 좀 초점이 맞춰졌고, 그 다음에 뭐 논문 표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운 계약서 작성, 뭐 이런 거를 이제 공격을 많이 했고요. 예. 여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정책 질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색된 남북 관계에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뭐 비전이라든지, 또 오이사 조치 문제, 또 대북 전단 문제, 이런 등등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두 장관 후보자는 이제 다 그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내일 채택이 되죠? 홍영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택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그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제 그래도 심도 있는 질의와 또 답변 이런 것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께 좀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도 있었지만 통일준비위원회 정종 부위원장의 발언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통일 로드맵 가운데 평화적인 합의 통일도 있고 동시에 비합의적 통일, 그러니까 체제 통일에 관한 것도 있다. 체제 통일만 연구하는 팀이 위원회 가운데 따로 있기 때문에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하고 물론 정 부위원장은 흡수통일 준비팀을 만들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영우 의원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뉴스만 접한 입장인데요. 예. 좀 와전이 된 것 같아요. 예. 정종욱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일준비위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그 흡수통일이 아니라 협의와 합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통일로 가는 이런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또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준비를 하는 곳인데, 어제 뭐 갑자기 이제 흡수 통일을 연상케 하는 그런 그 말이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해명 자료, 보도 자료를 또 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여러 가지 통일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 연구를 다 해야 돼요. 사례별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마치 흡수 통일을 준비하는 이런 어떤 그 태스크포스 팀이 있는 것으로 비춰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그 학자적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가능성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뭐 연구야 이 연구도 하고 저 연구도 해야지. 그렇죠. 아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대비를 해야지 어떻게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전 사실 좀 무리가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고 나서는 건 참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네. 그리고 청문회 얘기 좀 해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 이거 잡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당연히 잡아야죠.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의원총회를 거친 다음에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이 박상옥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법관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지금 전화가 끊겼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를 연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짜 요새 여당 내에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앞서도 최영희 시사평론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드 문제, 이게 사실 국방에 관한 문제, 안보에 관한 문제, 외교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친박 비박 간에 정말 약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참 저는 아주 처음 보는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당이 야당의 역할까지 하는 지금 모습이 되는데요. 사실은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뭐 그다지 이 바람직스러운 현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야당의 존재 의미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을 때 나타나는 건데 여당이 야당목까지 가져가 버리면 사실은 가뜩이나 지지율이 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더 자신의 존재, 자신의 위치를 찾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예로 여러분 일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일본 자민당 내에 상당히 다양한 계파가 존재합니다. 그 다양한 계파 속에서 실제로 야당 역할하는 계파도 있고 여당 역할하는 계파도 있고 그러니까 야당이 제대로 힘을 못 쓰는 상황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그다지 바람직스럽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야당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2984님이 이런 글을 보내주셨나요? 여당 내에서도 계파가 존재하면 이거 국민들이 불안해서. 아니요. 계파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정당 내에서 계파가 있는 것은 사실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계파 간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더라도 계파 간의 갈등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이제 조금 그렇죠. 하지만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다른 속에서 토론을 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합의를 도출해낸다면 오히려 특정 정당 내에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또 폭넓은 어떤 스펙트럼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768님 흡수통이라고 했는데 조금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흡수통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부분 뭐 이것이 체제통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설령 이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연구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정부가 아무리 정부의 정책이 어떤 특정한 방향이다 한다 하더라도 다른 예상 시나리오를 모두 연구하고 거기에 대비책을 세운다는 것은 저는 정부나 정부 관련 기구의 당연한 어떤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화 연결이 다시 됐습니다. 예, 김 대변인님 전화 네. 다시 연결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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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날짜 잡는 거 요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당연히 날짜를 잡아야 되는 건데요. 지금 야당은 뭐 의원총회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예. 박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는 사실 그것을 가름하기 위한 그 절차가 바로 인사청문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되는데 그 절차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뭐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그렇죠. 지금 이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정치민주연합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분들한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종북 김기종 씨 테러 관련해서 종북 관련해가 종북 논란 관련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코미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김기종 씨의 그 주한미 대사 테러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런 그 제2, 제3의 김기종과 같은 사람이 시민운동이나 정치권에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정치권 내에서 서로 의원들끼리 고소고발하는 것은 저는 이게 국민들에게는 정말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고소고발이 아니고요. 사법당국에서 확실하고 신속하게 빨리 이 수사를 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잘못된 극단적 그 종북 테러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죠. 그렇죠. 아니 근데 요새는 정치권에서 하도 고소고발이 많아가지고요. 저는 정말 그 반대입니다. 그리고 툭하면 또 윤리위 제소하고 또 법적으로 고소고발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정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갈등을 좀 어느 정도 축소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리고 사드 문제 이거 있잖아요. 이 우리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얘기하는 이 사드, 이 한반도 배치 문제 이게 이제 이슈인데 저는 여기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발견된다고 보는 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한쪽은 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쪽은 그건 좀 더 나중에 논의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제 큰 방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배치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정치권에서 특히 의원총회라고 하는 이런 그 국회 내에서 우리 당내에서 이것을 공론화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이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드 만약에 배치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고도로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고 또 결국은 이제 정부의 어떤 결단이 중요한 것인데 정치권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이 확산시키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이 좀 팽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요, 이게 특이한 현상이라는 게 야당 내에서 물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럴수록 여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럴수록 야당의 존재감은 사실 점점 없어지는 거거든요. 주목을 하더라도 이게 이 여당 내에서 이렇게 지금 의견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되나 이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 야당의 주장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는 거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참 야당의 입장에서부터 곤란한 현상 같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외교적으로 또 국방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렇죠. 이런 문제인데 이제 야당은 뭐 무조건 중국의 글쎄요. 중국의 눈치를 본다 그럴까요? 아무튼 중국의 입장을 많이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소극적인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이제 배치가 설사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은 또 국회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을 때요. 그러니까 정치권으로서는 나몰라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도 사실은 빨리 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문제가 이제 그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이 문제도 언제쯤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빨리 풀어야 되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계속 이게 되면 논란만 쌓여가지고 갈등만 증폭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개혁은 뭐 늦출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인데 이거 여당과 야당, 여야 지도부는 사실 지난해 올해 4월 말까지 그 여야가 합의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월 2일이 이제 데드라인인데요. 지금 야당이 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다 할 것을 밖으로 공개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야당이 안을 내놓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 협상 자체가 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여당 안이 있는데 여당 안에 대해서 야당은 계속 반대를 한다든지 발목을 잡는다든지 이러면은 진척이 없죠. 여당 안과 야당 안이 있으면 어느 정도 그 절충과 합의가 좀 가능한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사안별로 여야가 열심히
합의 노력을 한다. 이렇게 이제 그저께인가요? 그 여야 원내 지도부 그 주례 회동에서 그렇게 결론을 좀 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요. 예. 근데 야당은 왜 개혁안 자체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보세요? 아직까지? 그게 조금 입장이 난처하겠죠. 왜냐하면 여당 안보다 더 개혁적인 안을,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더 많이 줄이는 그런 안을 냈을 경우에 또 공무원 노조라든지 이쪽으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약한 안을 만들면 또 개혁이라는 입장에서는 좀 후퇴한 이런 그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난처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소신을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예.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조강특위라 그러죠? 네. 이 조직 강화 특위의 약자는 누군 조강특위에서 조강지처 무슨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조직 강화 특위인데 여기에서 하는 것이 이제 당협위원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것을 두고서도 당내에 좀 잡음이 상당히 크죠? 네. 이것도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는 좀 생소하시겠습니다만은 예. 그 원외 당협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 책임자들이죠. 예. 이 원외 당협위원장이 이제 출마할 생각도 없고, 예. 또 평소에 조직 활동을 좀 제대로 하지 않아서 당원 관리도 전혀 안 되고 그냥 이름만 얹어놓고 활동을 하지 않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실한 예.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당에서 그 실무 조사죠. 예. 그 실사를 한번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겠다. 내년 또 총선을 앞두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체 의사를 이제 밝혔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제도 이제 조직강화 특위가 열렸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장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를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기회를 준 다음에 그것을 한번 들어본 다음에 이제 또 최종 결론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근데 이 당협위원장을 한다고 꼭 공천을 받는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아닙니다. 예, 예.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공천 때 되면은 근데 그건 뭐 새누리당뿐만이 아니죠.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시끄러울 수도 있고 한데.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방산 비리 정부 합동 수사단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일광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을 했고 이규태 회장도 전격 체포를 했죠. 이건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합수부가 어제 일광그룹 본사, 계열사 압수수색했고요. 그 일광그룹의 이규태 회장 자택에서 체포했고, 예. 뭐 압수수색한 대상을 보니까 다니던 교회도 같이 뭐 수색도 하고 그랬다, 뭐 이런 건데요. 혐의는 이제 과도한 리베이트 챙겼다라는 게 핵심인데, 뭐 관련 심사 기준을 미리 빼돌렸다.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2009년에 이제 터키 하베사와 맺었던 이제 1,300억 규모의 훈련 장비 도입할 때 뭐 이런 리베이트도 챙기고 이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장비냐면은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비행기 조종사들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공격하고 그랬을 때 그 조종사가 이제 탈출하게 되는 그 훈련을 하는 시뮬레이션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탈출시키는 장비도 아니고 그 훈련 장비인데 뭐 과연 이 장비가 필요했느냐 뭐 이런 물음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요 얘기는 앞에서 저희가 했거든요. 그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그 땅콩 모양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관련 소송이 지금 미국에서도 열릴 것 같아요. 그죠? 아마 변호사들 사이에서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좀 미리 좀 알려졌던 뉴스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 들었었던 건데 어제 그러니까 그제자 미국 뉴욕 데일리 뉴스라는 이제 외신 보도에서 나왔는데 이 누구냐면은 김모 승무원, 그러니까 마카다미아 여승무원이죠. 여승무원. 그렇죠. 그 당시에 조현아 전 부사장한테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서빙했던 그 승무원이 미국 퀸스 법원에서 소장을 낸 겁니다. 그 내용은 기내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밀쳤고 위협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외신 인터뷰 보면 이미 법적 대리인이 선정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절제되지 않는 오만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강하게 이제 코멘트를 내고 있는데 대한항공 측에서는 아직 우리는 모른다. 소장을 못 받았다 이러면서 직답을 회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한 100억 원 건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봤을 때 왜 그 뉴욕까지 가서 퀸스 법원에서 했냐. 그런데 이제 핵심은 징벌적 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고요. 이 민사로 들어와서 손해배상을 했을 때 그 상대자, 이 가해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의 재산 능력도 참조해가지고 이 마지막 이 협의금을 때린다고 합니다. 판결을.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300만 달러 이상은 뭐 쉽게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굳이 또 이런 소송이 미국까지 안 가도 된다고 하네요. 뭐 불편한 법정의 원칙. 그래서 당사자들 모두 한국 서울에 있으면은 미국 법원이 서울로 와서도 열린다고 하고 하는데. 아, 서울로 와서도? 예, 할 수 있어서 뭐. 출장 재판이네요? 출장 나오는 거죠. 예. 한국 법원에 이제 이송하는 건데, 미국 법원이. 김모 승무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신상 털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때문에 후에 학교 교수직을 제안받았다 이런 오해도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연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가 받았다고 하죠. 더 이상 이제 승무원으로 일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아마 개인적인 상황도 참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자, 환율 얘기해보죠. 원달러 환율이 꽤 많이 올랐죠? 네, 1090원대, 1080원대가 엊그제였습니다. 2월 때까지 그랬었는데, 어제 보니까, 어제 장중에는 1129원, 그래서 1130원 가냐, 해서 딜러들 사이에 좀 난리가 났는데, 1126원 전, 6원 오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어쨌든 1130원은 안 갔는데,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종가 기준으로 찍었고요. 오늘 한국은행에 이제 금리 결정이 있거든요. 금리 인하냐, 금리 인상에 따라서 환율이 또 한 번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 저희 한국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좀 동결이 우세한데 동결을 하더라도 그 후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안 낮췄지만 인하 기조를 인하하겠다든가.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한 10시쯤엔 이 기준 결정이 발표 나올 텐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주식 부동산 이런 거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한번 지켜보시죠. 사상 최초로 1%대 기준금리가 결정되는지 말이죠. 그 동결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정철식 컬럼니스트는? 저는 실은 인하 쪽으로 많이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시기의 문제도 있고 이제 4월로 넘어가면 그때는 인하해봤자 별 효과도 없습니다. 왜냐면 곧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거의 혈문을 보니까 90%는 동결 쪽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수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잡아놔.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이천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이천의 새로운 중심을 생각한다면, 이천의 더 큰 내일을 생각한다면, 이천이 준비하고 한양이 짓는 젊은 도시를 만나십시오. 이천이 준비한 젊은 새도시, 이천 증포새도시 한양 수자인. 문의 1899-6316. 주식회사 한양. 위에 젖은 출근길로 산뜻해진 스타일로 이장보 바람 부는 여행길도 언제라도 편안하게 이장보 네파가 시작하는 아웃도어의 합리적인 진화. 동탄 신도시를 2배로 누리는 방법 아세요? 동탄 1신도시 생활인프라도 누리고 2신도시 문화인프라도 누리고 에일리넷들에서 2배로 누리십시오. 동탄 1, 2신도시 중심의 더블 생활권, 동탄 2신도시 에일리넷들 3월 오픈 예정. 문의 031-221-4700. IS 동서.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